2021년 5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흥미롭게 리서치한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유롭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하는 하우스입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주수 중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리스크와 변동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1임을 통해서는 전적의 투자가 가능하시고 또 일부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도 US 달러로 가입하셔서 미국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위안화로 가입하셔서 중국의 위안화 표시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통화와 지역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맞춤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글로벌 1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몇몇 증권사로는 저희가 AI 이노베이션 코리아, AI 이노베이션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과 한국 랩을 출시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음원의 진화에 대해서 또 미국의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작년에 상장한 워너뮤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디지털 음원의 진화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리서치를 쭉 진행해 본 결과 음원이라는 시장이 정체된 시장이다 또는 이제 좀 올드한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혁신 산업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음원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인데요. 2001년부터 시작되는 차트인데 사실 이게 감소를 쭉 해오다가 최근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자명한 것이 이제 CD를 사람들이 듣지 않고 LP판, 레코드판을 듣지 않으면서 음원이 판으로 나가는 매출이 이제 빨간색 차트로 보이듯이 점점 줄어든 거고요. 근데 이 줄어든 부분을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디지털 음원 매출, 즉 스트리밍 매출이 지금 한 4, 5년 동안 급증하면서 다 메워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게 이런 어떤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는 산업이 별로 많지 않고 특히 이런 이 음원이라는 고리타분한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원이란 표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산업 분류를 recorded musi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녹음되어 있는 이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음악 산업을 굉장히 크게 봤을 때 타고 따라 들어가면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에 있는 부분이 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에서 쓰이는 음악인데 그러면 이 음악 쓰려면 누구한테 돈을 내야 돼? 라고 해서 타고 끝까지 가보면은 이 음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음원 산업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아티스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작곡가, 작사가, 또 프로듀서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음악이나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인프라도 다 갖춰진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음원 산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4, 5년 동안 급반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스트리밍 때문입니다. 이 스트리밍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CD에 있는 음악을 CD 플레이어로 듣고 또는 레코드 LP판에 있는 거를 이제 돌려서 듣거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에 듣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그냥 웹상에서 음악을 다 듣습니다. 그냥 멜론을 틀어서 들으실 때도 있고요. 스포티파이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유튜브에서 그냥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근데 이렇게 그냥 웹상에서 다운이나 소유할 필요 없이 그냥 재생을 시켜버리는 그런 음원의 형태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과 관련된 시장, 이 스트리밍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음원의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IFPI라고 이제 국제 음반산업협회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나오는 보고서인데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음원 시장이 2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조 원까지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좀 감소해서 7.4% 정도고요. 한 연평균 한 10% 정도 계속 이제 한 4, 5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보고서에서도 매년 밝히고 있는데 이 스트리밍의 급격한 증가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트리밍이 전체 성장률보다 훨씬 높고요. 거의 20% 가깝게 성장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음원 시장에서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이 62%까지 증가했다. 매년 한 2, 3포인트씩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쪽으로 가는 디지털 음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음원 시장이 다시금 4, 5년간 급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원이라는 게 지적 재산권, 즉 음악에 있어서 IP 같은 형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P를 소유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원 시장에서는 이 탑3 기업, 빅3라고 하는 이 세 개 기업이 전체 음원 매출의 7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다 이제 중소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엔터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한 편이라 이제 소속사들 형태도 많고 좀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서 대부분 이 세 개 회사를 통해서 음원이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로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유니버셜 뮤직을 통해서 해외 음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이 세 개 기업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개 기업이 시장이 성장하는 파일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그 음원 산업의 어떤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적은 수, 한 3개 업체가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얘기한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소니도 소니, 유니버셜과 워너는 사실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소니는 이제 일본을 기반으로 했지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음원이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사실상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이제 음원 이 회사들도 처음에는 다 조그마한 이제 소속사나 레이블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회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돼서 걸러지고 그 과정에서 음원 산업이 아까 보셨다시피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거든요. 글로벌 음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버렸으니까 그 과정에서 도산하는 기업들, 도산하는 레이블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 과정에서 이 멀쩡한 세계 기업은 이제 M&A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게 돼 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빨려 들어가게 돼버린 가만히 앉아서 아주 좋은 변화의 어떤 기회를 다 이렇게 테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기업의 매출이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 2, 3이고요. 이 세계 기업은 레코디드 뮤직이 한 80% 정도, 나머지 20%는 이제 또 자기가 라이센스는 없지만 유통시켜주는 퍼블리싱 매출도 한 20%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계 기업의 음원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세계 기업에 끼어야 음원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유통 구조나 인프라나 제작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 기업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복합 기업이라 이제 상장은 되었지만 이제 음원 사업이라는 단일 이 사업으로 비즈니스로는 좀 각광을 덜 받았던 것 같고 이 나머지 유니버셜과 이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는 워너뮤직은 비상장 상태였고 유니버셜 뮤직은 이 프랑스에 있는 비방디라는 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비상장 형태로 이제 있었습니다. 사업부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단일 상장사가 없었던 건데 이 워너뮤직이라는 기업이 3위긴 하지만 지난해 6월에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공모가가 결정됐는데 이제 공모 금액이 한 2조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넘고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 밸류가 한 16조 원, 17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저 회사가 저만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음.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튼 이 회사가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업계에서는 되게 큰 뉴스예요. 음.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이 이 정도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음.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왜 IPO를 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을 저희가 처음에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금 흐름도 굉장히 일정한 캐시플로우를 계속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뭐 이 회사가 기존에는 투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투자한다고 돈을 쓴 적은 없고 차입금만 좀 있는 상태였었는데 딱히 상장할 이유가 없었는데 작년 그 시점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서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이제 2조 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그 이후 지난해 6월 이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틱톡이라는 플랫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처음 체결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원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 음원으로 발생시킨 어떤 광고 수익이나 이런 데 대해서 쉐어를 받겠다는 그런 계약이고, 이 로블록스라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펀딩하는데 대표 주자로 펀딩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텐센트 뮤직과 중국 사업을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가속화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애플 뮤직이나 멜론 같이 이제 월 비용을 내고 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성장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 어떤 틱톡이나 유튜브나 로블록스나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원이 사용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 MAU나 이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음원을 팔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다급하게 어떻게 보면 IPO를 통해서 투자 금액을 모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 CEO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커멘트를 한 건데, 이런 혁신 플랫폼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런 혁신 플랫폼들이 우리 음원 매출의 성장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그 음원 돈 내고 이제 음원 재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스트리밍이 아니라 앞으로의 스트리밍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매출처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유니버셜 뮤직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비방디라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44조 원인데 사실상 유니버셜 뮤직의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뮤직이 워너 뮤직에 보다 이제 한 매출도 한 2배 정도, 이 수익 구조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유니버셜 뮤직의 밸류를 한 44조 원 정도로 워너뮤직의 2배 이상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회사도 워너뮤직과 잘 봐야 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사실상 워너뮤직은 유일한 상장사였는데 이제 이 회사도 유니버셜 뮤직을 상장시키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텐센트에 투자를 받아서 지금 텐센트 지분 20%, 비방디가 지금 80%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 계획을 이런 어떤 텐센트의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뉴스를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상장 계획을 계속 앞당겼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비방디 현 주주에게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하는 제스처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유니버셜 뮤직의 상장 시점을 올해 9월 17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23년에서 9월 17일로 당겨지기까지 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상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상장 시점을 앞당기면서까지 투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과의 협력이 이 음원 시장을 새로운 단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은 성장하는 파일을 고스란히 이제 남아있는, 내가 뒤처지면 남은 두 해가 다 먹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급하게 이 시장에 몰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정한 이제 음원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요 빨간 선 이후가 2020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 동안
연평균 한 10% 가까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10%면.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조 원 가까이 이제 시장을 만들어낼 거다.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위에 빨간색 쳐져 있는 것처럼 이 틱톡이나 로블록스 같은 혁신 플랫폼 쪽에서 새로운 어떤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생기면서 점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음원 탑3 기업들이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이 전망을 했고 저희도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 투자자분들도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너뮤직이나 비방지의 상장 시점이 굉장히 당겨져 있고 이게 급하게 상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투자한 기업들이 무슨 음반을 사고 무슨 IP를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인지하고 있는 로블록스, 그다음 틱톡 이런 기업들은 워너뮤직이나 유니버셜 뮤직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월구독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에 스포티파이가 이제 대표적인 음원 그 스트리밍 이제 월구독 회사잖아요. 스포티파이 작년 매출이 9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음원 시장도 한 100억, 200억대에서 지난해 1조 원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처럼 이제 혁신 플랫폼들도 이 정도의 속도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새 이제 틱톡이나 이런 걸 따라서 인스타그램 릴즈라고 해가지고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동영상 제작할 때 BGM으로 음원을 다 넣거든요. 음악을 안 넣으면 음악 없는 동영상을 사실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재밌는 영상을 흥미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사실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쓰는 게 필수적인데 예전에는 만약에 이걸 막 썼다면 지금은 이 회사들과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몇 퍼센트를 음원 라이센스 피로 해가지고 저 회사들한테 준다. 완전 새로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틱톡과도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요새 지난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젊은 세대에 어필하는 가수들이 가상 콘서트 같은 걸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콘서트와 관련된 음원 매출들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을 체결을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예전과 달리 숏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속에 들어가는 배경음악들이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 음원 수익으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뭐 멜론이나 꼭 스포티파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의뢰 지나가는 인스타에서 흐르는 음악들이 다 지금 매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 보는 순간 막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데서 오히려 가상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다 그렇죠.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들이 JYP나 SM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우리가 이 회사들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으면은 매출이나 수입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최대치로 내버리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였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엔터나 음반 산업에 꽤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걸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음원 그 스트리밍 이 규모를 따졌을 때 사실 5위 정도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이 나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좀 부각이 됐다고 보거든요.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 우리가 MZ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세대 완전 이제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인볼브한 어떤 그 이제 시장이라고 볼 텐데 여기서 우리나라 어떤 아티스트들이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나 어떤 이제 가상 콘서트, 그 다음에 또 온라인에서 어떤 이제 그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은 틱톡이나 화이쇼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음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공연 매출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 플랫폼으로 가는 디지털 음원 매출들이 이걸 다 상쇄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여서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어떤 의미 있는 IPO가 있고 그 IPO에 어떤 모여있는 어떤 자금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 산업이 막 일으켜 세워지는 걸 보는데 지난해 워너뮤직이나 올해 하반기에 어떤 비방디의 자회사인 유니버셜 뮤직의 상장은 어쩌면 음원 산업의 어떤 역사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